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56번째 수필은 팔순 그 경건한 자리입니다. 청하 성기조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건강상 이유로 스승과 제자의 10여 년간 인연은 멀어졌지만 잊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스승님이 문득 궁금해졌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2024년 10월 16일 소천하셨다는 글과 마주쳤지요. 세상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먹먹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요. 스승님과 기억을 곰곰이 되살려 봅니다. 2013년 스승님께서 팔순이실 때 제가 쓴 글에 조금 보태어 올립니다. 특히 스승님의 시 2편을 올렸는데요. 어머니를 뵌 듯하고 고향길을 걸어가는 듯합니다. 들어보세요. 팔순 그 경건한 자리. 스승님 청하 성기조 박사님의 팔순잔치가 가까워지고 나는 자주 스승님의 봉숭아 시를 낭송하는 연습을 했다. 팔순잔치에서 봉숭아 시를 꼭 낭송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샘물처럼 내게 가만 차올랐기 때문이다. 단번에 나를 고향집 어머니 꽃밭으로 데려가 주던 그분의 정겨운 시 봉숭아는 그 즈음 나의 애송시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시를 낭송하는 사람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백여 명이 바라보는 무대에서 해낼 수 있을까 미리 가슴을 두근대는 소극적인 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정상급 낭송가들이 즐비해서 초보인 어눌한 내가 끼일 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이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은 무엇인가? 서당에서 스승에게 종아리를 맞고 문 밖으로 쫓겨나 그렁그렁 고인 눈물을 훔쳐내는 드라마 속 댕기머리 소년 같은 나를 보았으니 말이다. 봉숭아 성기조. 손끝이 닿으면 뱅그르르 톡 터지는 봉숭아 씨는 손녀딸 손톱에 곱게 물들이라고 어머니가 심으신 색색 봉숭아. 붉은빛, 흰빛, 분홍빛. 어쩌면 그렇게 여러 가지 빛깔이 모여 필까. 손톱에 곱게 물들이면 저승길 환히 밝혀 고생하지 않는다고 심으신 봉숭아. 초여름날 비가 내리던 아침 수건을 쓰시고 뜰하게 나가셔서 정성껏 모종한 색색 봉숭아. 지금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봉숭아로 곱게 물들이고
저승길 가셨을까? 붉은 꽃잎 하나가 내 손톱에 묻었는데 어머니의 저승길 밝힐 수 있을까? 어머니는 봉숭아 씨처럼 다시 환생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인 시 공부를 인생의 최고 목표인 양 열일 제쳐두고 다니던 때였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시를 지어 문우와 스승 앞에서 낭송을 하였다. 그날 나는 4월의 연가라는 시를 낭송하였다. 스승 앞에 글을 내어놓는 일도 그렇고 문우들 앞에 선다는 것은 나를 심장이 터질 듯 떨리게 하는 일이었다. 시 낭송을 하는 동안 목소리와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원고를 잡은 손을 다른 손으로 지탱해야 할 정도였다. 4월의 연가는 봄의 생명력과 빛깔로 치장한 여자로 은유한 시였다. 4월의 연가 화정 적신 몸을 거울 앞에 세운 20살 계집의 싱싱함 뚝뚝 떨어지는구나. 목숨 바쳐 빠져들고 싶은 오 아까운 4월의 살빛. 헤어졌다가 금세 달려가 손잡는 청춘의 보고품 절절 넘치는구나.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내 눈 멀도록 가두고 싶은 오 아까운 4월의 눈빛. 낭송을 끝낸 뒤 숨을 죽이고 긴장한 나는 스승님의 품평을 기다렸다. 정열적이구먼. 앞으로 글 잘 쓰겠는데? 스승의 이 한마디는 나에게 앞으로 내달리라는 신호탄이었다. 어느 짓궂은 남자 문우는 소리쳤다. 이렇게 야한 시를 쓰시는 분 얼굴 한번 봅시다. 한바탕 웃음의 파도가 일렁였다. 스승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학생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꼼꼼하게 감아놓은 오색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술술 자동으로 풀려나오던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인물들과 소소한 지나간 이야기들까지 끝이 없었다. 그때 새로운 주제가 등장할 때마다 쌓아두었던 보따리 중 하나를 골라내어 곧바로 풀어놓는 듯한 그 말씀들은 우리를 탄복하게 만드셨다. 지식과 지혜와 감성의 폭과 깊이가 가늠되지 않는 것이었다. 스승님은 바다를 생각나게 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처음으로 마주한 동해바다는 그 넓이와 깊이와 빛깔과 소리와 움직임으로 나를 매혹하였다. 스승은 그 바다처럼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두려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노을이 번져가기도 하고 아침 햇살이 비춰둔 잔물결이기도 하고 어스름 바닷가에 빈배 하나 메어두기도 하는 아름다운 바다이기도 했다. 바다라는 제목으로 감히 스승님을
글로 옮기는 용기를 내었다. 바다, 청아 선생을 뵙고 화정, 날개 죽지 시린 어린 갈매기 퍼덕이게 하시는 당신은 그늘만 내려놓은 중심 햇살이 비춰든 잔물결이게 하시는 당신은 붉은 깃대로 치장한 과욕 어스름 바닷가에 빈 베이게 하시는 당신은 구겨진 종이처럼 버려진 상령 노을이 번져간 섬이게 하시는 당신은 얽히고 설킨 상흔의 실타래 어부의 질긴 그물이게 하시는 당신은 눈먼 물고기처럼 떠도는 시심 당신을 박차고 나갈 아침 해 되게 하실 푸른 당신은 50여 년간 꿋꿋이 문난이라는 외길을 걸어오신 스승님께서 팔순을 맞이하셨으니 그분을 위해 제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복이라도 곱게 차려입고 그날의 자리를 조금이나마 잔치답게 하는 일이었다. 나는 노랑 저고리 다홍 치마를 입었다. 조카들 결혼식마다 입었던 옷이었다. 고향집 개나리와 진달래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이에 걸맞지 않은 빛깔을 골라 입었던 것이기는 했으나 축제 분위기에 그런대로 제법 어울리는 빛깔이 아닌가. 스승님의 봉숭아 시 속에 살아있는 봉숭아꽃 빛깔과도 닮았다. 문우들 역시도 대부분 화려한 한복을 곱게 입어 스승의 팔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손님들은 이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당연히 스승님이셨다. 흰 머리칼을 자연스레 빗어 넘기시고 연한 옥색 두루마기를 입으신 스승님은 그날의 주인공답게 기품과 멋을 겸비하셨다. 멋지세요. 첫 인사로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이 말부터 했고 스승님의 얼굴에 행복과 기쁨이 피어났다. 80년이라는 세월은 보이지 않는 대신에 80년간 물들여온 인생의 빛깔이 느껴졌다. 결코 얕지 않고 가볍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은 붓질이 지나간 빛깔이었다. 실체는 무채색이나 본질은 유채색이요. 선이 없으나 힘이 느껴지고 단순하나 공간이 깊어 여운을 드리운 수묵화를 닮으셨다. 빛깔,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현재 교수이신 제자분의 축하 말씀에서 해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다. 평생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며 나누고 봉사하신 덕택에 오늘이 있으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는 모자라 벌떡 일어서서 박수를 칠 뻔하였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지. 어느 날
내게 주신 말씀도 생각이 났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 저절로 생겨나는 빛깔이 있을까? 가난한 문인들이 스승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었고 스승의 어머니는 그 많은 손님들을 기꺼이 정성을 들여 대접하셨단다. 그 많던 재산의 대부분이 문학과 문학인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들었다. 그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스승의 마음도 인생의 빛깔에 온유하게 덧칠되었을 것이다. 80년간 사람 사이에서 빚어지는 사랑과 미움과 갈등과 타협 등 온갖 것들과의 투쟁 뒤에 가라앉히고 가라앉힌 지혜와 너그러움의 빛깔이니만큼 그 누가 흉내낼 수 있을까? 손님들은 각계각층에서 모여들었다. 문단과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대학교 제자들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 공부반의 제자들까지 끊이지 않고 모여들었다. 준비되어 있던 의자들마저도 동이 나서 다른 의자들을 가져와야 했다. 빼곡하게 한 장을 채우고도 남을 학계나 문단에서 스승님의 업적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을 만큼이었다. 그곳에 모인 다양한 손님들과 스승님과의 관계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굳은 날이건 해가 비치는 날이건 묵묵히 걸어오셨을 문학의 길, 중국을 거쳐 티벳과 네팔과 인도에 이르는 차마 고도를 닮아 있음을, 험난하고 고단하고 구불구불한 문단의 외길이 보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뿌리가 깊고 그늘이 너른 나무로 저 자리에 우뚝 서 계시니 어느 제자분이 말했다. 우리 스승님께 기립박수를 보냅시다. 우리는 기꺼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우렁찬 박수 소리는 아직 80이라는 길을 가보지 못한 제자들이 보내는 존경심이요, 찬사요, 감사함일 것이다. 단단하게 여물지 못한 내가 눈물을 찔끔거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승의 노래를 부를 때였다. 합창단과 제자들 40여 명이 단상으로 나아가 함께 부르는 스승의 노래였다. 앉아 계신 어른들도 일어서서 입을 모으셨다. 어느 유명한 합창단도 이만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으리라. 마음과 마음이 합쳐지고 복받쳐서 부른 절절하면서 간곡한 노래였다. 스승님은 간간히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나는 보았다. 고마움과 사랑이 봄물처럼 찰랑찰랑하게 고여들던 스승의 눈을 보았다. 우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일순간 툭 무너지고 말 눈물의 뚝을 보았다. 팔순, 이제 50의 길을 벗어나려는 나로서는 그분이 앉아 계신 팔순의 자리를 알지 못한다. 다만 스승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정을 쌓아가며 사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다양한 계층의 친구를 늘려가라고 하지 않는가. 답답한 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시는 분인 것이다. 1934년 갑술년 4월 5일에 충청도 예산 장영 성씨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스승님이 서 계신 저 팔순의 자리. 나는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누구나 설 수 있으나 아무나 저 빛가릴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고등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성기조 스승의 시 고향으로 가는 길,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고향 풍경과 빛깔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역시 스승님의 빛깔에 한몫 더 했을 것이다. 고향으로 가는 길. 성기조. 고향으로 가는 길엔 하늘이 높고 흰 구름이 피어 올랐다. 흰 구름 그 뒤엔 남댕이 푸른 바다가 널렸고 간월도 건너 안면도 소나무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보리 누름에 살랑이는 바람은 짙은 고향 냄새를 날리고 느르실 논두렁엔 개구리도 울었다. 인정이 구수하기 고구마 같은데 콩소리 모닥불에 입술도 검고 고향으로 가는 길엔 피어오른 구름처럼 마음이 부풀었다. 여기까지는 2013년도에 쓴 글이다. 내 건강상의 이유로 스승과의 10여 년간 소중한 인연이 멀어졌지만 그 당시 스승에 대한 내 존경심이 지대했음을 그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떠오르듯이 2023년 10월 20일 아침 집안일을 끝내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문득 스승님이 떠올랐다. 90이 다 되셨을 테고 당뇨를 앓고 계셨으니 병원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인터넷에 들어가 스승님의 이름을 찾아보았다. 오호 통제라. 2023년 10월 16일 스승님께서 소천하셨음을 알았다. 불과 4일 전이었다.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여러 번을 읽고 또 읽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개를 숙였다. 햇살이 막 퍼져나가는 아침 나절의 뜰처럼 화사함과 잔잔함이 깃든 미소와 비와 바람과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미소는 스승님만의 시였다. 잊혀지지 않을 그립고 애달픈 유산이었다.